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 페이스틴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 철학이랑 사실 너무 닮아 있으세요. 학생들이 지금 아버님이 갖고 계신 그런 어떤 예술적 감각이나 어떤 그런 깊이나 철학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부터 혹시 뭐 시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콕 집어가지고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게,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내 4년제 대학교 이제 만화학과가 있는 아, 세종대학교에서 네, 네. 제가 한 6년 정도 대우 교수 아, 생활을 네.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유일한 4년제 만화학과 대학이니까 전국에 있는 실력 있는 아이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양 수업이나 이런 수업들이 밑받침이 안 되고 자꾸 기능적으로 학교 수업이 흘러가니까 저도 별다른 보람을 못 느끼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사실 저희 딸아이 지원이 같은 경우에도 그림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과연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으면 잘 그리게 되는 걸까?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꿈을 조금 구체화하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나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조각을 잘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멋진 동상을 보고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태리나 이런 데 여행을 갔는데 멋진 조각상, 거리에 있는 조각상을 보고서 아, 나도 저런 조각가가 되고 싶어 라고 어떤 누군가가 꿈을 꿨다면, 그냥 여행 중에 하나의 풍경으로 보고 그때 자극을 받은 걸로 끝나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와, 나도 훌륭한 조각가가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그런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조소를 먼저 배워서 진학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한 학원이나 아니면 그런 아카데미나 이런 쪽을 가봐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조각가의 내제자로 들어가 가지고 그 수련을 받는다든지.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조각이 그냥 조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도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 끌 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흙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소라고 하는 건 사람 모양을 그대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비구상적인 것, 굉장히 좀 특이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어낸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용접이나 이런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나는 조각가가 되고 싶어서 조소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디오 기계 자체에 매료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는 조각을 좋아해서 이 분야에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이 조각을 하는 도구, 내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면 다른 조각가들에게 훨씬 더 좋은 도구를 나라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친구보다는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조소 쪽에 들어와서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난 오히려 이 하나의 조각형을 만들 때 그 기본 금형이라고 하는 이 틀거리를 만들어주는 쪽 일이 나는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 전국에 있는 좋은 우리나라의 흙이라는 흙은 내가 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좋은 작가들에게 이걸로 좋은 어떤 그 조각을 할 수 있게 흙을 제공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꿈이 구체화되면, 어떤 하고자 하는 진로가 구체화되면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멀었을 때는 방 안에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아주 게임하면서도 아, 내 꿈은 조각까지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지만, 꿈이 구체화되면 사실은 그냥 좀 바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 꿈을 성취하기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 스스로 계획표도 짜고 뭔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재미를 겪게 되는 거죠. 물론 꿈을 현실화시켰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은 이런 거죠. 당장 그걸 해야 된다는 거.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는 거. 근데 결국은 그 꿈을 구체화시키고 그 플랜대로 자기가 세운 플랜을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기와의 약속대로 해 나가는 것. 이게 저는 여기까지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 아, 네. 그러니까 재능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내재에 있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네. 이제 그것까지 자기와의 약속까지 이제 지켜나가는 거. 네. 지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되게 좋았던 게 꿈이 이제 구체화되면 그러면 구체화됐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이 나오고 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소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 처음에 조소로 시작하지만 그게 이제 재료에 대한 이해나 심지어 용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해가 이제 들어가니까 네. 그걸 하면서 자기가 진짜 꿈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면서 또 꿈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네.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제가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은 한 클래스 그 한 학년에 학생들이 거의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전부 작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학년에서 많으면 2명, 뭐 1명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냥 작가가 못 되고 그냥 자기 좌절 상태에서 망가지느냐? 그게 아니죠.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툴을 배웁니다. 뭐 3D랄지 아니면 포토샵이랄지 일러스트랄지 이런 여러 가지 툴을 배우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잘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어떤 이제 게임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뭐 게임 회사, 영화사,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그 덱스터라는 영화사는 특수효과 전문 회사인데 요즘 영화들 보면은 신과 함께나 아니면 아바타. 아, 예, 예. 네. 요즘은 SF 영화는 거의 3분의 2가 애니메이션입니다. 3D 애니메이션. 그래서 꼭 작가가 아니어도 이 창작 언저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만화가들의 어떤 이제 그 정책을 지원하고 이러는 문화부에서도 전에는 무조건 작가 중심의 지원이었다가 지금은 작가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스태프들 마치 영화로 치자면 뭐 촬영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 뭐 스타일리스트, 뭐 매니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까지도 이 하나의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좋은 표준 계약서랄지 어떤 환경 전반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약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부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만화 쪽도 이제 거의 지금 7, 8조 정도의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만 돼버렸기 때문에 문화부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조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꼭 작가여야만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가라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특한 사람만이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만화라는 걸 포기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적인 활동을 해가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마 지금 들으면서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제 들어보면, 정말 이게 어떤 직장을 갖느냐,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how를 지금 계속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꿈이 구체화돼서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직장으로 갖게 되고, 또 그런 배웠던 경험이 융합돼서 또 새로운 쪽으로 이제 연계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생각할 때 여러분께 꼭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서도 이제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꿈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꿈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이제 진로를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윤태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의 학생들 중에 처음에 생각은 작가일 수 있지만 한두 명 아니면 50명 중에 아무도 작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목표로 삼았던 게 이제 바뀐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자유해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경험을 계속 하면서 더 이제 자신의 영역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시간상 이 질문만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화가로서 문화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항상 행복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힘든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이렇게 행복하시고 언제가 힘드신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과거의 만화는 만화책을 주로 사서 보는 독자들하고만 교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웹툰이라는 걸로 변해가지고 웹상에서 혹은 모바일상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독자들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독자들의 어떤 범위가 넓어졌고 그래서 과거에 제일 많이 팔린 만화책이 100만 부, 200만 부 정도라고 친다면 웹툰 같은 경우는 벌써 누적 조회수만 해도 1억 명이 넘는 혹은 10억 명이 넘는 만화들도 다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만나는 독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10억이 저희 1억 이런 숫자가 이제 감이 안 오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만화를 이제 그렇게 연령대가 네. 그 10대 초반부터 네. 60대 거의 초중반까지 굉장히 넓어진 거죠. 과거에는 10대와 20대 초중반까지만 만화를 소비했다고 친다면 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령대 분들이 만화를 보고 계시고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구독까지 요금 결제를 해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자면 거의 한 10배 정도의 수익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물리죠. 아무래도 웹툰에. 그래서 과거에는 한 4,500명 정도가 만화가로서 일을 해왔고 거기에 주력 작가들은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주력 작가로 일을 해왔다면 지금은 거의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월 단위로 계속 작품을 생산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일주일에 한 회의 작품을 연재를 하면 일주일에 2번 연재하는 작가보다는 노출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점이 약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역시 일주일에 2번 연재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가 4살 때인가 5살 때 그때 미생이라는 만화를 이제 주 2회 또 다른 작품까지 주 3회 마감을 하고 있을 때 지원이가 그때 한 번은 전화해가지고 제가 한 4일 정도 집을 못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아빠 오늘은 좀 들어오지?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만사 제치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성취가 아무리 크더라도 좀 그거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면 혹은 절반이 아니라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족과 화합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성취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게. 네. 아이들이 자랄 때 함께 그 자라는 걸 보면서 즐기지 못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듣고 계신데 미생이라는 작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좀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생이라는 만화를 그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완생은 무엇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완생은 없지 않은가? 완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아낸 삶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닌가? 단지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좀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내가 십자가 자체를 어떤 성취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나의 테마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랄까 끊임없이 나는 그냥 그 길을 걷는 사람인 거지 어떤 소나기에 쥐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성취도 하고 실패도 맛보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단단해지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조금 정리하자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성장이나 네, 좀 네. 더 나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나아가는. 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긴 시간 이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